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비가 서울에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오는데요. 어이구, 소나기가 엄청나게 와서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날씨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오늘 증시 맞이하시기 바라면서요. 자, 오늘 증시 토크 본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하기 먼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시황 얘기가 아니고, 투자 질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주제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투자금이 크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때, 투자금이 크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기관이나 세력은 돈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자, 개인 투자자는 장점이 없는 걸까요? 단점만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는요, 그 자체로 가벼운 것이 엄청난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장점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아예 인식 자체를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자, 여러가지 투자 연구를 이렇게 어젯밤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 금액을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금액이 아니고 한 기관 수준으로 넣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기반의 룰 베이스, 즉 퀀트 방식으로 투자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 규모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다 보니 개인 투자자는 역시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볍다라는 장점, 그것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투자 금액을 보게 되면요,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직장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요즘은 아마 5천만 원 선까지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빼거나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손실이 나게 되죠. 손실이 나면 또 돈을 메우고, 또 수익이 나면 그걸 빼내서 수익금을 빼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실제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 금액을 유지하는 선이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선을 유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한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뭐 1억 원 이상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투자 금액,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을 만약에 우리가 100종목에 분산 투자했다. 100종목 너무 많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스타일 투자 전략, 퀀트 투자 전략,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증시 토크 꼭지를 잡으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거나 100종목으로 나눈다 하면요, 한 종목에 뭐 직장에다 있는 개인 투자자는 한 20에서 50만 원만 투자하는 셈이 되겠죠. 자, 1억 원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 투자 금액, 자, 뭐 우리 한번 봐요. 한 종목에 20에서 50만 원, 한 종목에 100만 원. 요 정도라면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종목 무엇을 투자하더라도요,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다 체결됩니다. 하루도 아니죠. 뭐 한순간 체결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거래대금이 없는 종목들이 뭐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하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종목도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만 원은 넘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거래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이제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한 종목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거래량이 아무리 적다 한들 다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작은 종목에는 좋은 종목들이 은근히 또 숨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은근히 수익을 많이 내기도 합니다. 요 원리를 보면은 거래량이 작을 때는 소외되었기 때문에 저평가된 구간에 들어왔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충분히 주가가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요,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이 포함이 됐을 때, 혹은 소형주들이 은근히 포함됐을 때 그 효과가 플러스 알파를 높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도의 작은 투자 금액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자, 투자 금액을 훨씬 키우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자, 그림처럼 우리가 푼돈으로 투자를 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만약에 우리가 1,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투자금이 100억 원이 되게 되면요, 자, 우리가 100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100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한 종목의 투자는 금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1,000억 나누기 100종목 하면 한 종목에 10억이죠. 예, 10억. 예. 자, 이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100만 원 정도의 한 종목당 100만 원 정도면요, 거의 대부분 상장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을 커버합니다. 예. 하지만 한 종목에 1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많은 제약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고, 자신의 투자 기법을 100%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하루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종목을 10억 원어치 산다? 그랬다가는 난리 나겠죠. 1,000만 원의 거래대금이다 그러면은 주가를 빵빵빵빵 올리면서 한 100일 가까이 매수를 해야지만 10억 원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따른 영향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 가지 3 좋아하죠. 정리하는 것도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하는 게 깔끔하고, 예, 뭐 우리 놀이할 때도 3세판, 예. 세 가지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래대금이 매우 작은 알짜 종목은 포기해야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들의 뭐 좀 안 좋은 종목도 있지만 알짜 종목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00종목으로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에 10억씩이나 되는 큰 자금이다 그런다면요, 뭐 거래대금이 100만 원인 종목이다 한다면은 1000일 동안, 이건 무슨 노래 제목도 아니고 전일 동안, 예, 사야 됩니다. 순간, 예, 썰렁한 노래 좀 불러봤습니다. 자, 1000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가격을 빵빵빵빵 올리면서 사야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매도할 때도 순간적으로 매도할 수가 없죠. 예, 1000일 동안, 뭐 1000일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자금이 엄청나게 큰 규모다 하게 되면요, 거래 가는 종목들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대형주만 편입하게 되면서 기대 수익률이 주가 지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 투자 자금의 기대 수익률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낮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거래대금이 100만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1000일 동안 사야 되고 1000만원짜리 거래대금이라고 하더라도 100일 동안 사야 되는데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동이 가격을 만들게 됩니다. 프라이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자, 일반 개인 투자자 한 종목에 100만원 미만으로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해서요. 그러면은 그냥 한호가에 던져도 끝입니다. 가격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거대 자금은 분산 투자를 했더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을 지배하는 그러한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을 교체할 때마다 주가가 폭등 또는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뭐 작전 세력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땐 작전 세력은 모두 성공하고 막 대단해, 막 뭐 내부 정보도 다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한간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0개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9개는 망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승률이 낮습니까? 뭐 이거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요, 아무리 작전 세력이라도 승률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전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매매가 가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려고 할 때 가격이 퉁퉁퉁퉁퉁퉁 계속 올라가고 팔려고 하면 자기가 가장 큰 물량을 매도하기 때문에 퉁퉁퉁퉁퉁 하면서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뭐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뭐 그렇게 매수했다라는 뭐 작전론, 세력론이 있지만 상승할 때도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늘기 때문에 더 많이 매수하겠죠. 그럼 평균 매수 단가가 상승폭에 뭐 저 최바닥은 확실히 아닐 겁니다. 뭐 중간 정도는 되겠죠. 근데 팔려고 한다, 매도하려고 할 때 최고점에서 다 팔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죠. 뭐 시기적으로 맞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가장 큰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퉁퉁퉁퉁퉁 떨어지면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도 단가가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뭐 대표적인 뭐 사례, 뭐 책에도 나온 사례를 보게 되면요. 자, 80년대 큰손 장영자 사건을 아마 기억하신 분들 그래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3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장영자 사건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건설주 파동을 일으켰다고 하죠. 예. 그런데 장씨 본인도 그 건설주 파동 과정에서 수익을 낸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돈으로 370억 원대 손실을 봤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 책은 아니고요. 대한민국 주식투자 100년사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370억이면 80년 초에 대기업 졸업한 초봉 월급이 한 5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82년에 30만원인데 85년 3, 4년 정도에는 한 5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거 감안 안 하면요, 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본 것이겠죠. 엄청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금 규모가 큰 투자자는 짧은 주기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길게 살 때도 오랜 기간 사야 되고 팔 때도 오랜 기간 팔아가지고
자신의 물량을 매수, 매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한두 달짜리로 플랜을 짤 수 있는 거 아니고 3년, 5년, 10년과 같은 긴 안목에서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종목을 고를 때 쉽게 고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작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나의 매매가 그대로 공시되고 노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0억 원의 자금을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10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 중에 시가총액이 200억 언더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5%를 지분 5% 이상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게 아니더라도 부득이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공시가 되어서 나의 매매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불편하고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요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신의 그 포지션이 노출되게 되면요, 전쟁터랑 똑같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면 자기가 움직이면 다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작은 규모가 크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반대 관점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투자 자금 규모가 작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규모가 작을 때 장점을 잘 살리면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뭐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를 우리가 주식형 펀드나 금융상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뭐 한 10억 원 또는 100억 원 언더에서 만들어진 초기 펀드 같은 경우 초반에는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프로모션 되고 뭐 1,000억 원 조 단위로 자금이 커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기대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자, 예.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뭐 차화정 장세 때 뭐 투자자문사의 자문형 랩 상품도 그러했었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작은 규모가 작을 때 장점이 있지만 커지면 그 장점이 사라진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이 작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을 오롯이 내 것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개인 투자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요, 일단 그 투자금 때문에 생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뭐 외부의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뭐 상대적 박탈감, 뭐 어디가 어떤 투자처가 더 수익이 많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 인간적인 부분이죠. 현실적인 생계비 등등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겨낸다면요, 여러분들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투자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장점을 잘 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 장점을 100%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까지의 투자 방식 이제는 버리시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투자하시면서 작은 규모의 장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시청자님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비 오는 오늘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고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